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증시의 불안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대 내림세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오전장 점검부터 도와주시죠. 네,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국내의 외국인의 매도력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기관들 또한 매수로 강력하게 좀 접근하지 않다 보니 속절없이 증시가 밀리면서 원달러 확률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아무래도 좀 이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좀 이제 지지부진한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일부 이제 이슈에 따른 이제 테마 종목들, 이슈에 따른 특정 섹터들만 좀 상승력이 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우리가 이런 시장에도 조금 잘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그 관련 종목들도 대응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빠지면 또 빠지는 대로 저희는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되니까요. 오늘 또 파트너님께서 어떤 섹터와 이슈에 집중하고 계신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미중 갈등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도 미중 갈등이 가열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자 암호입니다. 어제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양자 암호 쪽 오늘도 시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솔리드, 코이버, 우리넷까지 다 상승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조선입니다. 조선 역시 어제 인도 조선업 관계자들이 국내 빅3 조선 3사를 방문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준비해 주셨었던 쪽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이슈부터 저희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주신 이슈일까요? 양자 컴퓨터보다는 네. 이제 미국이 중국을 조금 이제 제재를 가하는 네.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일단 시간 외에도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온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관련 이슈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미국 기업과 개인이 이 중국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그리고 AI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이 사전에 미국 재무부에 신고를 해라라는 어떤 그런 행정명령이고요. 또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걸 또 이제 금지하는 또 그런 이제 행정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1월 2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신규 조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다면 또 이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또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한 중국 제품에 대한 어떤 관세 인상을 뒷받침하는 그런 좀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1월 1일 날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제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텅스텐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에는 태양광 제품의 관세 인상, 그리고 1월 2일 날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어떤 투자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촉발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러한 지금 우려스러움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각받는 섹터가 이제 일부 반도체 섹터들,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 섹터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국내에 이제 국회 본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때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담은 AI 기본법과 그리고 반도체, K반도체 지원법, 뭐 이런 것들도 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내비쳐지면서 이 반도체 쪽에 조금 부각도 일정 부분 더 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크윙이 강력한 상승력을 일정 부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히토류 관련으로 이제 동국 RNS가 가장 세게 움직였는데 그대로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최근에 이제 히토류 관련 섹터들은 시간 외로만 뜨면 바로 그냥 전일 종가 정도 수준까지 쭉 밀리는 흐름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하시는데 좀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지금 가격 구간에서 이제 동국 RNS가 만약에 강하게 쭉 그 밑으로 한 며칠간 한 3, 4일간 정도 눌려준다면 그때는 또 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현 구간 많이 눌렸다고 접근하기에는 최근에는 조금 그렇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한번 이제 1월 29일 날이든지 아니면 이제 1월 15일 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시간 외로 한번 떠서 시초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은 다음에 그대로 시세가 며칠간 밀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고 며칠간 밀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국 RNS도 여기서 며칠간 더 좀 눌려준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볼 쪽이 이제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이 테크윙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력이 한 7% 정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제 에이직 랜드 같은 이제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이렇게 좀 상승력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죠.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마찬가지로 IP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반도체 섹터가 이런 이제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눌리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고,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상승력을 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고환율 시기에 환율이 높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 중에 우리 대한민국 수출 중에 한 20%를 차지하는 게, 한마디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어디예요? 반도체죠. 그래서 환율이 이제 고환율 시대에 돌입하면 돌입할수록 가장 수혜로 작용하는 게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제 AI 쪽과 좀 연관이 됐다면 시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에이징 랜드라든지 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현재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드린 이제 PSK 홀딩스죠. 이 종목도 오늘 7%나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또 하나 콕 집어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7% 상승력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시장이 조금 불확실하더라도 접근을 하신다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또 꼽아드린 건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예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눌렸다가, 왜냐면 오늘도 만약에 음봉이 떨어졌다면 한 7,800원 정도 자리까지 조정을 거쳤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오늘 이제 9,000원짜리를 이탈시키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시장이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것은 크게 눌리지 않고 이대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제 시장이 더 눌리면 또 같이 내려갈 수도 있는 여력도 존재해서 9,000원 정도 수준에서 8,4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잘만,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으니까 모아 가신다면 재차 상승력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대로 이제 시세 분출이 된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던 뭐 13,900원, 14,000원 정도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중 갈등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움직여줬는데 상승폭을 거의 반납한 종목들이 많아서요. 일단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겠고요. 미국 쪽에서 중국 범용 반도체 부분 조사 착수했다라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로는 테크윙, 동국 RNS, 에이징랜드,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암호고요. 어제 파트너님께서 좀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솔리드, 코이버, 우리넷까지 다 상승불 들어와 있고, 그 중에서도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20% 넘는 강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저희 좀 길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1월 달까지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세가 강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막 움찔움찔 하다가 이제 막 시세가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월 초까지 조금 더 이제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살아나면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양자 관련 섹터는 구글이 불을 지폈죠. 구글이 이제 윌로우라는 양자 프로세서를 개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불을 지폈고 거기서 이제 중국이 우리도 지기 싫어라고 하면서 이제 열흘 후에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 칩 쭈층즈라는 어떤 이런 3.0이라는 논문을 이번에 이제 사이트에 공개를 했는데 이게 1.5 큐피트라는 어떤 프로세서가 담긴 어떤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뭐 슈퍼컴퓨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것이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면서 미중 간의 어떤 이런 기술 패권 이런 분쟁이 살짝 나오면서 양자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데 무려 이제 23조나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미국보다 한 4배 정도 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뭔가를 발표하면은 중국도 지금 같이 뭔가를 발표하면서 이런 이제 양자 관련 이슈를 좀 계속적으로 좀 증폭시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진짜 만약에 이제 슈퍼컴퓨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진짜 만약에 해결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뭐 보고가 아니면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안 관련 섹터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도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ETF 쪽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 ETF 쪽에 이제 뭉칫돈이 강력하게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강력하게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쪽 테마가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런가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온큐나 아니면 리케리 컴퓨팅, 퀀텀 컴퓨팅 이제 이런 양자암호 관련 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그 비슷한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 솔리드라는 종목도 지금 제가 언제부터 언급드렸어요? 5,000원대부터 그 이하로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지금 6,800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시세 분출이 계속되면서 이제 우상향 기조가 좀 나올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코이버도 제가 언제부터 언급드렸어요? 12월 11일부터 이제 언급을 드렸죠. 이때부터 4,400원, 4,500원대 아니면 4,800원대도 계속 담아도 된다, 눌리면 담아도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덧 제가 이제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6,200원 모자리는 충분히 터치를 해줬고 오늘은 이제 재돌파하면서 다음 목표까지 한 8,000원대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300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뭐 솔리드랑 코이버까지 부각을 받자 제가 이제 후발주로 어제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던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우리넷이라는 종목도 오늘 무려 18%나 상승력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솔리드나 코이버가 부각을 받으니 양자 암호 관련 장비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넷이라는 종목도 이제 갈 것이다 후발로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그리고 양자 통신 장비를 아니죠. 그냥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 중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캐파를 키우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다. 이렇게까지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어제 저녁까지 무지막지하게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바로 상승력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저항으로 언급을 드렸던 8,200원 부근, 이제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돌파가 되겠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놓이라고 했어요? 9,500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9,500원 정도 자리까지 시세 상승력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9,500원짜리 가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청산을 하고 다시 또 눌렸을 때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많은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또 후발로 갈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또 고민을 해보았어요. 근데 또 한 종목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한 종목이. 그게 바로 한국정보인증입니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인데 오늘 좀 눌리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이게 좀 부각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 좀 애매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살포시 지금 제가 언급을 하는 종목인데 일단은 조금 분할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할로. 여기 한 4,100원 정도 선에서 그 밑으로 한 3,900원 정도 폭까지 조금 폭넓게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각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3,900원 정도 구간만 이탈되지 않더라도 한 4,000원이라고 하죠. 4,000원. 4,000원 구간만 이탈되지 않더라도 시세가 살아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4,100원에서 4,900원이 아니라 한 4,000원 정도 구간까지 이렇게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이 공인 인증 그리고 또 이제 OTP 이제 이쪽을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일단은 그 예전에 그 양자 쪽에 그 관련 이제 OTP나 이제 그런 공인 인증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연을 성공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완하면 이제 금융 쪽하고 많이 이제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정보 인증이 아무래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살포시 조금씩 분할로 큰 폭으로 하지 말고 조금씩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갑자기 뭐 한 4,40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한번 훅 나와주면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인식을 했다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때는 좀 비중을 더 실어도 돼요. 올라갈 때 실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천천히 4,000원 정도 구간까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고 4,400원 위로 한번 푹 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비중을 확 실어서 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주가가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은 한 5,200원 정도 선에서는 한 번 정도 이제 매도로 털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원래 이제 관련주 분석으로 이제 우리넷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정보 인증을 언급드리는 이유가 우리넷이 장중에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이제 오전에 했을 때만 해도 조금 여기서 등락을 거치면서 한 7%, 8% 막 요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살포시 눌리면은 우리가 이제 추격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되는데 지금은 8,200원짜리를 지금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보 인증을 여러분들이 이제 후발로 한번 살포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데일리아스탁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양자암호 관련주들로 이미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솔리드, 코이버, 우리넷까지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한국정보인증 오늘 제시해 주셨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조선 쪽 그동안에 참 잘 달려왔다 보니까요.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조선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같이 좀 눌릴 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슈가 나온 게 이제 인도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했는데 HD 현대중공업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오션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방문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규 상선 천척 확보와 그리고 본인 자국 조선업에 대한 육성 파트너를 만들겠다. 자, 이런 관점으로 좀 계속적으로 지금 찾아당기고 있고 이제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서 왜냐하면 이제 조선업과 관련된 항만 인프라 이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수혜로 작용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이제 종목들이
어제 특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부각을 받은 게 이제 HD 현대중공업이죠. 근데 오늘은 좀 일정 부분 눌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시세가 많이 좀 살아난 격입니다. 살아난 격이라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선 따라잡기는 조금 그 좀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이제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고요. 혹여라도 만약에 좀 시장이 좀 다소 좀 부진하게 흘러가면서 내려올 경우 한 25만 2천 원 정도 수준에 여러분들이 매수로 접근한다면 그때는 또 그때부터 바로 또 수익권으로 직행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려오면 25만 2천 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조선 섹터가 또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좀 이제 부진했던 이제 측면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 왜냐면 이제 막 이제 조선업 섹터가 막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과거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눌렸을 때만큼 눌렸어. 과거에 2012년도, 2007년도만큼 막 부각받을 때만큼 부각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수주 호황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이제 과거 주가를 보려 했더니 이제 재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차트가 안 보이니까 하나오션을 한번 볼게요.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을 갖고도 본다면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좀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좀 높았던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높았던 시기가 있는데 이때보다 지금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조선가도 지금 과거의 영광을 거의 되찾았는데 주가는 과거의 영광을 찾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조금 반등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고가 행진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많이 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오션이 아직까지는 이게 정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져 있고 또 필리조 선수로 이번에 이제 인수를 이제 확정 지으면서 아무래도 지금 이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이었죠. 8월이었죠. 이때 이제 미국 해군 이제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함의 MRO 사업을 일단 수주를 했고 그 이후로 이제 해군 급유함 유콘함의 이제 MRO 사업까지도 이제 수주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MRO 사업의 이제 수주 트리거를 지금 만든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앞으로 이제 미국 이제 군수 한마디로 이제 군함을 이제 새롭게 제작할 때 그 군함 수주까지도 이제 다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도 이제 최근 며칠간 상승력이 나오면서 시세를 다시 이제 살린 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3만 5천 원 정도 구간, 3만 5천 원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그대로 수익으로 좀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속적인 상승력이 이제 혹여라도 좀 이제 나와준다면 아직까지 이제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행진을 만들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시세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한 4만 7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이제 시세 분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그간 좀 관심 있으셨던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오늘의 조정을 좀 기회로 삼아 보실 수가 있겠네요. 탑픽 종목으로 하나오션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